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소변을 보실 때 변기물 위에 뜬 거품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꺼풀이 무겁게 붓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그리고는 건강을 챙기겠다며 시장에서 몸에 좋다는 뿌리채소, 고구마나 각종 즙을 사다가 매일 챙겨 드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년 동안 한의학의 지혜로 여러분의 무병장수를 돕고 있는 60세 이상 장수 백과의 김종민 원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그 채소들이 사실은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심지어 하룻밤 사이에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한 남성분은 고구마가 몸에 좋다는 방송을 보고 매일 아침 찐 고구마와 우유를 갈아 드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만성 신부전 사기 판정을 받았고 혈액 속에는 칼륨이라는 독소가 가득 차서 심장이 멈추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오직 채식 위주로 식사하셨던 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병원에서는 채소를 조심하라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후 절대 매일 먹으면 안 되는 뿌리채소 4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식재료 3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30년 노후를 병원 침대에서 보낼지 가족과 행복하게 보낼지를 결정하는 생명 지침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위험한 채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젊었을 땐 보약이던 음식이 나이 들면 독이 되는지 그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단순히 칼륨 수치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더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우리 몸의 콩팥, 즉 신장신잠은 수, 수의, 물의 기운을 담당합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생명의 불씨인 양기를 저장하는 곳이죠. 반면 땅속 깊이 뿌리를 받고 자라는 고구마, 감자, 당근 같은 뿌리채소는 강한 토투,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흐르는 물길에 흙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길이 막히고 물이 썩게 됩니다. 이것을 토국수, 즉 흙이 물을 이긴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신장의 물길수 기운이 강물처럼 힘차게 흐르기 때문에 흙뿌리 채소에 들어와도 휩쓸어 버리고 영양분만 쏙쏙 흡수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신장의 물길이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약해집니다. 이때 흙의 기운이 강한 뿌리 채소를 매일, 그것도 농축해서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진 물길이 흙무더기에 막혀버립니다. 그 결과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는 습담이 생기고 혈액이 끈적해지며 결국 콩팥이라는 필터가 꽉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양 의학에서 말하는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신장 쇼크와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는 소화도 잘 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시며 방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채소는 흙의 기운이 너무 강하거나 칼륨이 너무 높아서 약해진 신장에는 독약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냉장고에 이것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섭취 방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경고할 음식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민 간식 1위, 바로 고구마입니다. 아니 원장님, 고구마는 항암식품이고 변비에도 좋은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고구마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상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구마 백지 중간 크기 반 개에는 약 400-5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칼륨이 많다는 바나나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 혈압을 조절하지만 늙고 지친 콩팥은 이 많은 양을 걸러낼 힘이 없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쌓여 심장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이를 부정맥이라고 하죠. 특히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걱정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첫째, 군고구마를 즐겨 드시는 경우입니다. 고구마를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칼륨과 당분의 농도가 2배 이상 농축됩니다.
게다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데 고혈당은 끈적한 혈액을 만들어 콩팥의 미세혈관을 막아버리는 주범입니다. 겨울철 따끈한 군고구마,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달콤한 독약입니다. 둘째, 김치와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고구마 먹을 때 목매니까 동치미나 김치랑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좋지 않나 하십니다. 맛으로는 찰떡궁합이지만 콩팥에는 최악의 궁합입니다. 김치에 나트륨 소금과 고구마의 칼륨이 동시에 들어오면 콩팥은 나트륨도 걸러야 하고 칼륨도 걸러야 해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마치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뒤에서 더 무거운 짐을 싣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고구마를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30년 경력의 한의사로서 안전하게 드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물에 삶아서, 물은 버리고 먹기입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작게 깍둑썰기해서 물에 30분 이상 담가두었다가 끓는 물에 푹 삶으십시오. 그리고 삶은 물은 절대 드시지 말고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칼륨을 30, 5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주먹 크기 반 개 이상은 드시지 마십시오. 아쉬우시겠지만 그 아쉬움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립니다. 두 번째로 경고할 음식은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밥 대신 드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된장찌개나 감자국에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감자는 하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 100기에는 고구마와 맞먹는 약 48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쌀밥보다 무려 16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 특유의 국물 문화입니다. 감자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끓인 된장찌개나 감자국, 그 국물 맛이 참 시원하고 구수하죠? 하지만 그 국물이 바로 칼륨 액기스입니다. 앞서 제가 칼륨은 물에 잘 녹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자를 국에 넣고 끓이면 감자 속에 있던 칼륨이 국물로 전부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국물을 남기지 않고 다 마십니다. 이것은 칼륨 덩어리를 링거 주사로 혈관에 꽂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감자는 흙의 기운톡이 매우 강해 위장에는 좋지만 과도하면 신장의 물기운을 덮어버려 소변을 탁하게 만듭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이 감자 국물을 즐겨 드시면 다음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붓고 소변에 거품이 끼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튀김이나 저는 절대 금물입니다. 수분은 빠지고 칼륨 농도는 높아지며 기름기까지 더해져 혈관을 막습니다. 감자를 꼭 드시고 싶다면 역시나 전처리가 생명입니다. 껍질을 두껍게 깎아내고 껍질에 칼륨이 많습니다. 얇게 채 썰어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십시오. 그리고 끓는 물에 데쳐서 국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드셔야 합니다. 아니 원장님, 그렇게 다 빼버리면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맛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경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보약, 수삼 캐낸 지 얼마 안 된 생인삼입니다. 원장님, 인삼은 기력 회복의 최고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몸보신하라고 사왔는데 먹지 말라니요. 네, 맞습니다. 인삼은 훌륭한 약재입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천하의 명약도 사람 잡는 독약이 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대부분 신음허신 인고고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장의 진액물이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콩팥이라는 냄비에 물이 다 말라붙어서 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밤에 열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삼은 성질이 매우 뜨겁고 건조합니다. 이미 물이 말라버린 콩팥에 불기운이 강한 수삼을 생으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른 장작에 불을 지르는 격입니다. 콩팥의 진액은 더 바짝 말라버리고 혈압은 치솟으며 뒷목이 뻣뻣해지고 심하면 뇌출혈의 위험까지 생깁니다. 실제로 신장내과에서는 콩팥 환자에게 인삼이나 홍삼 농축액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인삼의 특정 사포닌 성분이 약해진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상승시켜 콩팥의 미세혈관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흙에서 바로 캐낸 수삼은 껍질에 토양 미생물이나 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신장 질환자가 이를 덜 익혀 먹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서 인삼 쉐이크로 드실 경우 장염을 일으키고 그 탈수 증상으로 인해 급성 신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박사님의 꿀팁. 그렇다면 인삼은 그림의 떡일까요? 아닙니다. 드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생으로 드시는 수삼은 피하시고
여러 번 찌고 말려서 독성과 열성을 중화시킨 홍삼을 아주 연하게 차로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하루 한 잔 이상은 금물이며 드시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이 사온 귀한 인삼이라도 내 몸이 열이 많고 콩팥 수치가 나쁘다면 과감하게 양보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고는 최근 TV와 유튜브에서 기적의 해독 주스라고 극찬하는 녹색 잎채소 착즙 주스입니다. 샐러리, 케일, 시금치 같은 푸른 채소를 생으로 갈아 마시는 것.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원장님, 채소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피를 맑게 해준다던데요? 네, 젊고 열이 펄펄 끓는 사람에게는 좋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 손발이 차고 소변이 잦은 어르신들에게 이 차가운 녹즙은 신장을 얼려버리는 냉매와 같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의학에서 보는 생채소의 성질입니다. 대부분의 잎채소, 특히 샐러리나 케일은 성질이 매우 차갑습니다. 한성, 이것을 익히지 않고 생으로 즙을 내면 그 차가운 기운이 농축됩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따뜻한 양기로 물을 데워서 순환시키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매일 아침 공복에 이 얼음장 같은 녹즙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뱃속의 보일러가 꺼져버립니다. 위장은 차가워져 소화가 안 되고 신장의 양기는 급격히 떨어져 허리 통증과 다리 부종이 심해집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한스, 즉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뱃속에 꽉 찼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둘째, 서양 의학적으로도 치명적인 옥살산 때문입니다. 시금치, 케일, 샐러리 같은 진한 녹색 채소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 옥살산은 우리 몸속의 칼슘과 만나면 뾰족하고 단단한 돌결석을 만듭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튼튼해서 이 돌을 소변으로 씻겨내 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소변 보는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녹즙을 마시면 옥살산이 콩팥 안에 그대로 쌓여 신장결석이 됩니다. 뾰족한 결석이 콩팥 내부를 긁고 상처를 내면 피오줌 혈뇨이 나오고 심하면 콩팥 조직이 망가져 급성 신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몸에 독소 뺀다며 샐러리 주스를 한 달간 드시다가 옆구리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으로 오신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콩팥에 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독소를 빼려다가 콩팥에 돌무덤을 만든 셈이지요. 박사님의 꿀팁, 채소는 죄가 없습니다. 먹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채소는 반드시 데쳐서 드십시오.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도 찬 성질이 중화되고 결석을 만드는 옥살산은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데친 나물을 들기름에 조물조물 무쳐 드시는 우리 조상님들의 나물 반찬이야말로 신장을 지키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제발 갈아 마시지 마시고 씹어서 드십시오. 자, 지금까지 피해야 할 음식, 사가지 고구마, 감자, 수삼, 녹즙을 알아봤습니다. 아마 그럼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 하며 답답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망가진 콩팥을 되살리고 탁해진 피를 맑게 하는 기적의 해결책을 공개합니다. 해결책의 핵심은 바로 제습, 즉 습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합니까? 곰팡이를 닦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일러를 틀어서 눅눅한 습기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곰팡이가 다시 안 생기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신장이 약해져서 생긴 노폐물, 붓기, 염증, 이 모든 것이 한의학에서는 습슈, 축축한 물기입니다. 이 축축한 물기를 말려버려야 신장이 가벼워지고 다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에 물이 좋다며 물을 2리터, 3리터씩 억지로 마십니다. 이것은 콩팥을 물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수구가 막힌 화장실에 물만 계속 틀어놓는 꼴이죠. 오히려 물을 적당히 조절하고 몸속에 고여있는 썩은 물을 배출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뇨소변을 잘 나오게 함과 거습습기를 제거함의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채소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칼륨은 적으면서도 콩팥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습기를 쫙 빨아들이는 천연제습기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것들을 챙겨 드시면 붓기가 빠지고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며 소변 줄기가 시원하게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콩팥을 춤추게 만드는 기적의 채소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콩팥 살리는 채소는 바로 식탁 위의 불로초, 양파입니다. 에이, 양파 좋은 거 누가 몰라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양파를 반쪽만 드시고 계십니다. 콩팥을 살리려면 양파의 속살이 아니라 껍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양파인가?
서양의학 더스 한의학 콩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콩팥으로 들어가는 미세 혈관들이 찌꺼기로 막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콩팥은 피를 거르지 못하고 질식사합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여 혈관 벽에 덕지덕지 붙은 기름때와 혈전 피떡을 녹여버립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양파는 맵고 따뜻한 성질, 온성, 온싱을 가지고 있어 차가워진 콩팥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기혈순환을 돕습니다. 핵심은 양파 껍질입니다. 놀랍게도 혈관을 청소하는 퀘르세틴 성분은 양파 속살보다 겉껍질에 무려 30배에서 60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껍질이 사실은 콩팥을 살리는 진짜 약이었던 겁니다. 박사님의 섭취 가이드, 양파 껍질차. 요리할 때 벗겨낸 붉은 껍질을 버리지 말고 모아서 깨끗이 씻어 말려두세요. 물 2리터에 양파 껍질 한 줌, 약 3개 분량을 넣고 20분간 푹 끓이면 붉은색 차가 우러납니다. 이 물은 콩팥의 독소를 배출하는 최고의 해독수입니다. 맛도 구수해서 보리차처럼 드시기 좋습니다. 양파 식초 절임. 양파를 생으로 드시면 위가 쓰릴 수 있습니다. 양파를 썰어서 식초에 하루 정도 절여 드십시오. 식초의 유기산이 콩팥의 피로물질을 분해하고 양파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줍니다. 단, 칼륨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양파는 백기당 칼륨이 140 정도로 고구마의 1, 3 수준이라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도 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셨다가 조리하시면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땅속에서 자라지만 감자 고구마와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하얀 보약 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돼서 고생하십니다. 먹은 게 내려가질 않고 명치에 걸려 있다고 하시죠? 이게 콩팥과 무슨 상관일까요?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어 음식 찌꺼기가 위장에 남으면 그게 썩어서 요독 소변 독소이 됩니다. 이 요독을 처리하느라 콩팥이 과로하게 되는 겁니다. 즉, 소화가 잘 되어야 콩팥이 쉽니다. 무의 비밀, 강력한 항이작용.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강력한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밥이나 떡을 먹고 체했을 때 물을 먹으면 쑥 내려가죠? 이것이 바로 탄수화물 분해 능력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무가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항이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꽉 막힌 속을 뚫어주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무는 수분이 94%입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는 칼륨이나 인성분은 매우 낮으면서 맑은 수분을 공급해 주어 콩팥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세척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도 생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무 맑은 국, 소금 없이 무를 나박 썰어서 멸치 육수나 다시마 육수에 푹 끓이세요. 이때 소금이나 간장을 최소화하고 대신 새우젓이나 식초 한 방울로 감칠맛을 내십시오. 푹 익은 무는 단맛이 나서 간을 안 해도 먹을만 합니다. 무말랭이 차. 무를 썰어서 햇볕에 말린 무말랭이는 칼슘과 비타민 D가 농축되어 골다공증에도 좋습니다. 이걸 프라이팬에 살짝 끄서서 차로 끓여 드시면 구수한 맛이 일품이고 이뇨작용을 도와 부종을 싹 빼줍니다. 고구마 대신 물을 쪄서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속이 편안하고 다음날 아침 얼굴 붓기가 싹 빠져 있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식재료는 바로 바다가 콩팥에게 준 선물, 다시마입니다. 앞서 우리는 고구마, 감자 같은 땅의 뿌리 채소가 흑토의 기운이 강해 신장의 물기를 막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막힌 물기를 뚫고 딱딱하게 굳은 콩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속에서 자라는 해조류입니다. 한의학의 비밀, 연견산결. 한의학에는 연견산결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하여 뭉친 것을 흩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도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혈관도 딱딱해지고 콩팥 안에 무롱낭종이나 돌결석 같은 덩어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다시마의 짠맛 함미암에는 신장으로 들어가서 이 딱딱한 덩어리들을 허물어뜨리고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짠맛은 소금의 짠맛이 아니라 바다 본연의 미네랄이 가진 기운을 말합니다. 끈적한 점액질, 알긴산의 기적. 다시마나 미역을 물에 불리면 미끈미끈한 점액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알긴산입니다. 이 알긴산은 콩팥과 혈관에 달라붙어 있는 중금속, 미세먼지, 농약 성분, 그리고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스펀지처럼 흡착합니다. 그리고 소변과 대변으로 끌고 나갑니다. 콩팥이 스스로 청소할 힘이 없을 때 다시마가 들어가서 대신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섭취 시 주의할 점. 요오두와 갑상선 원장님, 해조류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안 좋다던데요?
네, 갑상선 항진증이나 저하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요오드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콩팥 기능 저하 환자분들에게는 적당량의 다시마 육수는 보약입니다. 그 적당량을 지키면서 콩팥 독소를 쫙 빼주는 황금 레시피를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3가지 구세주 양파, 무, 다시마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신장, 해독탕, 키드니, 디톡스, 수프입니다. 이 국물은 콩팥에 부담을 주는 칼륨은 최소화하고 해독 성분만 쏙 뽑아낸 엑기스입니다. 밥을 말아 드셔도 좋고 차처럼 수시로 마셔도 좋습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재료 준비. 무. 주먹만 한 크기. 약 껍질째 깨끗이 씻어 깍둑 썰기 합니다. 껍질에 비타민 C가 많습니다. 양파 중간 크기 1개. 껍질을 절대 버리지 말고 껍질째 4등분합니다. 풀이도 깨끗이 씻어서 같이 넣으세요. 다시마 손바닥 크기 1장. 표면에 하얀 가루를 젖은 행주로 살짝 닦아냅니다. 물 2리터. 조리법. 불 조절이 생명입니다. 큰 냄비에 물 2리터를 붓고 무, 양파 껍질, 다시마를 모두 넣습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입니다.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다시마는 먼저 건져냅니다. 다시마를 너무 오래 끓이면 진액이 나와 국물이 텁텁해지고 쓴맛이 납니다. 10분 이내에 건지세요. 불을 중약불로 줄이고 30분간 더 은은하게 끓입니다. 무가 투명해지고 양파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푹 우려냅니다. 불을 끄고 식힌 뒤 건더기는 채로 걸러내고 맑은 국물만 병에 담습니다. 섭취 방법: 이 물을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드실 때마다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서 드십시오. 아침 공복에 한 잔, 밤새 쌓인 콩팥의 독소를 씻어내립니다. 저녁 식사 전 한 잔,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고 저녁 소화를 돕습니다. 맛내기. 밍밍해서 드시기 힘들다면 식초를 한 티스푼 타서 드시거나 볶은 현미를 조금 넣어 구수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소금 간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 힘들면 간장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이 해독탕은 칼륨 수치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안전한 물입니다. 2주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에 붓기가 빠지고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한 황금색으로 바뀌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앓고 있는 병이 다릅니다. 박사님이 알려드리는 질환별 응용 팁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저는 당뇨가 심해요. 우엉을 추가하세요. 해독탕을 끓일 때 말린 우엉 한 줌을 추가하십시오. 우엉의 이눌린 성분은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며 식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 우엉 껍질에 칼륨이 있으니 끓인 후 건더기는 드시지 말고 국물만 드셔야 합니다. 2. 저는 손발이 너무 차요. 생강과 대추를 추가하세요. 해독탕에 얇게 저민 생강 3쪽과 대추 5알을 넣으십시오. 양파, 무의 해독작용에 생강의 온열작용이 더해져 콩팥을 데우는 효과가 2배로 강력해집니다. 3. 저는 변비가 심해요. 건져낸 다시마를 드세요. 아까 국물 낼 때 10분 만에 건져낸 다시마 버리지 마십시오. 잘게 채 썰어서 식초와 깨소금을 넣고 무쳐 반찬으로 드세요. 다시마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장을 청소하여 변비를 해결해 줍니다. 변비가 해결되어야 콩팥으로 가는 독소가 줄어듭니다. 건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 몸에 맞는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기본 레시피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몸에 딱 맞는 나만의 보약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 이제 해독탕 만드는 법까지 다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드시기 시작하면 몸에서 이상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작용인지 아니면 몸이 좋아지는 명현반응인지 걱정되실 겁니다. 미리 알고 계셔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질문 1. 원장님, 이 물을 마셨더니 방귀가 푹푹 나오고 속이 더부룩해요. 답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무와 양파가 들어가서 장 속에 묵혀있던 가스를 밀어내는 중입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대개 장 기능도 떨어져서 가스가 차 있습니다. 처음 3, 4일간은 방귀 냄새도 지독하고 배가 빵빵해질 수 있지만 이것은 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이니 멈추지 말고 계속 드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속이 뻥 뚫린 듯 편안해질 겁니다. 질문 2. 소변 냄새가 너무 심해졌어요. 답변: 이것 역시 콩팥 대청소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콩팥 구석구석에 박혀있던 노폐물과 요산 찌꺼기가 양파와 무의 약성에 의해 녹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소변색이 진하거나 거품이 일시적으로 더 날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아, 내 몸이 청소되고 있구나 생각하며 물을 조금 더 자주 드십시오. 질문 3.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나요? 답변: 일단 3주 20일을 목표로 하십시오.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3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셔보시고 몸이 가볍고
붓기가 빠진다면 꾸준히 습관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단, 천연 재료라 상하기 쉬우니 한번 끓일 때 이 3일치만 만드시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콩팥을 망치는 4가지, 적고구마, 감자, 수삼, 녹즙과 콩팥을 살리는 3가지 구세주, 양파, 무, 다시마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참을성이 많은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져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해 줍니다. 하지만 한 번 삐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아주 무서운 장기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챙기지 뭐. 설마 내가 투석까지 하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이 평생을 병원 침대에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병원에 가기 전에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콩팥을 죽이는 차가운 과일이나 갈아놓은 주스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시장에 나가서 투박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무와 양파를 사오십시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바꿉니다. 지팡이 없이 두 발로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을 번쩍 안아 올릴 수 있는 건강한 허리, 그리고 맑고 투명한 정신.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허리가 아프거나 소변 때문에 밤잠 설치는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는 그 손가락 하나가 친구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먹는 것을 넘어 죽은 신경도 살려내는 기적의 신장 펌프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누워서 발만 까딱거려도 콩팥 수치가 좋아지는 비법입니다.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100세 건강 파트너 60세 이상 장수 백과의 김종민 원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콩팥 튼튼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